네, 이번 편에서는 블루베리 제13강 블루베리 식재지에 유황을 쓰는 이유. 그러면 적다시 말해서 유황이 쓰는 이유가 미생물, 마이크로리잘, 공생균, 작동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식물연구소 소장 이양우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식재지에 유황을 쓰는 이유는 블루베리 식재지의 산도를 낮춘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니죠. 산도가 낮추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에리코이드 마이크로리자 ERM이라고 합니다. ERM, 에리코이드 마이크로리자. 이것을 활발히 작동하기 위한 토양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생균을 활성화시켜서 블루베리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유황은 pH 조절제인데 실제는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먹이. 그래서 공생, 촉진,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뿌리 세포 피층까지 들어가서 그걸 하이바라 그래요. 막 균사가 코일처럼 막 엉겨가지고 뿌리를 전에다 감싸서 물과 양분을 조절한 미생물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pH 조절제가 아니다 말이야. 산도를 낮추는 유황이 아니고 공생균을 깨우치는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유황은 미생물 농사의 시작입니다. 미생물을 키우는 아주 핵심. 그러니까 먼저 유황을 투입하면 pH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거기 이제 유황 자체는 산성이 아닌데 황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곰팡이 토양으로 전환됩니다. 곰팡이. 그래서 마이크로리자는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질소 형태 전환합니다. 질소가 아모니아태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인산을 가용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리잘 ERM이 활성화되죠. 그로부터 뭡니까? 블루베리 영양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황을 제대로 쓰면 나타나는 현상,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흰색 세근이 증가됩니다. 전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잎색은 진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질소 가다증이 줄어듭니다. 진녹색이다. 녹색이지. 질소 녹색. 지금 여기 녹색이죠. 생육의 안정화, 가실 당도가 올라가죠. 꽃눈 분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편에 블루베리 뿌리 척징, 왜 유황이 필수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가수와는 블루베리는 완전히 다르죠. 블루베리 특징은 금모, 잔뿌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 뿌리 흡수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물도 양분도 약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존한다. 건건의 미생물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무기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미네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균에 의존합니다. 공생균에 마치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대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AI하고의 관계가 블루베리와의 미생물과의 관계, 공생균 관계가 아주 유사하다. 이래서 자료를 내가 만들어 봤더니 엄청난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AI하고 인간의 관계가 블루베리 공생균하고의 관계하고
유사하더라. 그 다음에 한번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사실상 균이 먹고 영양을 균이 먹어서 나눠주는 식물입니다. 균에 의해서 블루베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래서 에리코이드균, 공생균, 이름이 에리코이드균, 이알렘균, 이게 핵심입니다. 에리코이드균 하면 블루베리의 공생균이다. 후랑키아는 뭡니까? 후랑키아는 비타민 나무 계통의 그 공생균이죠. 후랑키아는 또 오리목 나무의 그 공생균이고요. 자, 그러면 에리코이드균이 공생균이 하는 일을 핵심 메커니즘은 이 블루베리 표피, 뿌리 표피 세포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니까 균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블루베리는 균한테 뭘 주느냐? 그러니까 강합성형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뿌리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균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생균은 블루베리한테 뭘 주느냐? 질소를 공급하죠. 인산을 또 가용화시키죠. 미량 요소를 공급하죠. 그리고 병원균을 방어해서 블루베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생균, 에리코이드균입니다. 에리코이드균. 자, 자주 하다 보면 가끔씩 에리코이드, 블루베리도 블루 이렇게 나오죠. 특히 중요한 기능은 남분해 유기물 분해 능력이 있습니다. 남분해 물이면 리그닌이라든지 헤미셀룰로즈라든지 셀룰로즈라든지 펙틴이라든지 이 분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틴질이라든지 이런 분해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그것은 공생균이 리그닌, 셀룰로즈, 탄닌, 유기질, 질소, 이게 남분해 물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블루베리는 퇴비를 직접 못 먹는데, 흡수를 못 하는데 균이 먹어줍니다. 퇴비를 묻고 유기물을 묻고 블루베리를 준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피트모스를 쓰기보다는 유기배지를 가용화시켜서 블루베리 식재지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피트모스 재배 기술입니다. 무피트모스 재배 기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돈 안 들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블루베리 상토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블루베리 중에서도 4세대 블루베리, 세배기를 연구하기 때문에 세배기 포준 상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황이 토양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유황이 토양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냥 유황은 산수물질 아닙니다. 사실은 약알칼리에 가깝고요. 그래서 토양에서 미생물이 먹는 에너지원입니다. 미생물이 먹고 산성화 되죠. 유황의 산성화는 황산화균이 유황을 먹어서, 토양의 황산화균이 유황을 먹으면 황산이 되는 거죠. 황이 황산이 되는 겁니다. 그때 pH가 떨어집니다. S가 산소와 결합돼서 물과 결합하면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때는 효과가 4가지가 발생됩니다. 그 4가지 효과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pH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4가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황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4가지를,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pH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pH가 떨어집니다. 물론 블루베리 최적은 pH가 4.2에서 5.2인데 유황을 넣으면은 4.8에서 5.0이 뚱으로 떨어집니다. 3.8에서 5.0. 그래서 마이코리자 공생균이 생존하는 조건이 됩니다.
유황의 공생균은 철쭉이나 진달래가에 있는 그 공생균하고 같은데요. 그 공생균을 극산성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pH가 5.5가 넘으면은 굉장히 ERM이 격감합니다. 공생균이 일반 세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굶게 됩니다. 즉 생육이 떨어지죠. 그러나 지금 새벽이라는 품종은 4세대 품종들은 pH가 5.3이 넘어도 생육이 왕성한 생육을 보여달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세균들이 이제는 못 살고 곰팡이로 전환됩니다. 블루베리 공생균은 곰팡이죠. 마이코리자. 그러면 여러분 송이는 무슨 균입니까? 곰팡이죠. 송이균은 트리코텔마 마스다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사체들이 얽혀서 설키서 토양 생태계, 숲의 원리가 숲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되는 것이죠. 토양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토양에는 두 종류의 세균의 토양이 있고 곰팡이 토양이 있는 것입니다. 세균의 토양은 채소를 키우는 조건이고 곰팡이 토양은 자연의 숲의 원리입니다. 숲은 대부분 곰팡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기물의 대사체에 의해서 숲이 자라고 그래서 숲에 있는 식물이 자라고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균의 토양은 중성 내지 알칼리겠죠. 약알칼리 또 알칼리. 그러면 숲의 토양은 산성입니다. 그러면 중성에서 알칼리는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있는 토양은 유기질 질소가 됩니다. 질소가 암모니아태도 유기질이 됩니다. 유기질하고 결합돼서 유기산과 결합된 유기질 질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 토양은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됩니다. 세균은 나중에 막 엄청나게 정식도 빠르고 빠르게 분해가 되죠. 근데 곰팡이는 서서히 분해됩니다. 서서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숲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투입하면은 세균이 줄어들고 곰팡이가 늘어나서 마이크로리자, 에코로이드, 자꾸 이게 헷갈려요. 이 균이 ERM 균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에리코이드입니다. 에리코이드. 그래서 세 번째 유기질 질소, 암모니아태도 아니고 질산태도 아니고 암모니아태가 유기질 질소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암모니아태 질소와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태 질소, 그러니까 항산 암모니움 하는 거예요. 유황이죠. 그렇게 유기질소를 좋아합니다. 유황이 흑해되면 질산화균이 억제됩니다. 질산태 질소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태로 유지돼서 식물이 먹을 때는 유기질 질소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최적 질소 형태를 유지해서 아주 블루베리 생육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장 이 핵심입니다. 유황을 쓰면 인산이 가용화됩니다. 산성화가 되면은 칼슘이나 인의 이용해가 돼서 인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인산이 풀립니다. 인산이 고정이 뭘로 고정됩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고 인산은 고정됩니다. 토양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서 가용성 인산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리코이드균은 인산 공급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요. 꽃눈, 착과, 가실이 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원리는 첫 번째 뭐입니까? pH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균이 곰팡이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유기질소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산가용화가 증폭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육이 촉진되고 버르베리 생육은 활발히 전개되겠죠. 그래서 버르베리 식재지의 유황을 쓰는 이유, 공생균의 작동 원리를 메커니즘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르베리는 공부할 것이 무진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사실, 그거는 물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그것이 공부고 그것이 발달입니다. 여러분의 버르베리 재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경상식물연구소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이런 것을 계속 늘려주시고 가끔 댓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13강의 버르베리 식재지의 유황을 쓰는 이유, 공생균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